오늘은 이제 원 관련해서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두 개가 스플라인 명령어입니다. 뭐죠? 스플라인. 그러면 이제 여기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소드 이퀄 피트, 즉 피트 탭, 그러니까 피트로 간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이렇게 보시면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를 누르면 피트하고 CV가 있습니다. 자, CV를 눌러봤습니다. 이번엔 CV 커브입니다.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차이점이 이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겁니다. 50mm짜리 선들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50mm짜리 선들을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한 요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저는 이렇게 선 두 개 그렸는데요. 자, 스플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피트 커브는 뭐냐면 이렇게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 그 꼭지점을 통과하는 커브가 그려지죠. 곡선을 계산할 때 이렇게요. 곡선을 계산할 때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피트 커브의 특징입니다.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자, 스플라인, 메소드, CV 커브. 이 CV 커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세 개의 점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커브가 세 개의 점에 접선으로 가는 거예요. 피트 커브는 두 개의 점에 꼭지점을 통과한다면 CV 커브는 이렇게 세 개의 점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세 개의 점에 접선, 세 개의 점에 접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도넛입니다. 도넛. 도넛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도넛은 여기 있습니다.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이에요. 도넛을 그릴 때 씁니다. 도넛. 그러면 원이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안쪽에 있는 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3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바깥쪽 지름이죠. 50. 그럼 어떤가요? 도넛이 만들어지나요? 근데 이렇게 콩콩 찍을 수 있죠? 이게 도넛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이번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어떤가요? 숫자가 바뀌었죠. 근데 이런 정도는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이 찍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타원이네요. X라인. 제가 0도, 90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30mm, 서클, 반지름 50mm. 제가 트림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인 이렇게 선을 그렸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엘립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axis end point of ellipse. 타원의 첫 번째 축의 끝점. 그 다음에 이 축의 또 다른 끝점. 그 다음에 축의 다른 끝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입력하면 중심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점은 중간만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여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즉 타원의 중심이 되는 지점 클릭하고 끝점, 그 다음에 끝점. 그러면 금방 그려져요. 그러면 이 타원은 언제 그려질까요? 타원이 그려지는 이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정투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정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투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정투상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투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투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CAT 2급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생산성협회에서 운영하는 CAT 2급, 그 다음에 ATC 협회에서 주관하는 ATC 2급을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투상이라는 건 설계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에 입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무에 나가면 정투상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막 배우다 보면 정투상을 건너뛰고 배운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정투상을 되게 공들여서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투상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들여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들여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정투상을 잘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정투상을 안 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설계를 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정투상을 건너뛰고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투상을 안 하고 설계를 하면 처음에는 설계를 이해를 해요. 근데 좀 더 깊이 넘어가면 아예 설계를 못 하세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정투상을 잘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이제 조교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 그랬더니 이제 한 10몇 명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네는 A+ 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인문계 나온 학생들 좀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못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정투상을 다 하고 왔으니까 설계가 쉬워요. 인문계 나온 친구들은 정투상을 못해서 설계를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친구들이 정투상 실력이 올라와요. 그래서 설계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실무를 나가면 여전히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설계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투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기계과 나왔어요. 실무에서 뭘 했냐면 조감도 투시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일을 주시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도면을 잘 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투상이 되니까 건물에 대한 뭐 자세한 건 안 보여도 대략적인 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저 설계 전공했는데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됐던 거예요. 인테리어 쪽, 건축 쪽에서 쓰는 것들 뭐 몇 가지만 체크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계하는 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정투상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정투상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얘입니다. 이 사진이 제일 첫 번째 사진인데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가번 그림이 있고 나번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가번 그림은 여기가
시야? 뭐 이렇게 뭐 여기가 시야라고 보면 좋아요. 이렇게 눈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물체지만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점으로 모이죠. 그죠? 여기 지금 모니터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모니터가 크고 저 뒤에 있는 모니터는 작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투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원근감이 구별이 돼요. 이거 투시로 구별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건 작고. 근데 투상은 여기서 투시가 빠져버린 거예요. 원근감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 있으나 저 멀리 있으나 다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투상이에요. 이 소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소실점이 소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정점이 무한대로 가는 투시, 이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라번이 투시예요. 똑같은 크기지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건 투시예요. 이때 소점이 2개가 존재하네요. 이걸 이소점 투시라고 합니다. 이 소점이 1개 있으면 1소점 투시고요. 2개 있으면 2소점 투시, 3개 있으면 3소점 투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4소점 투시는 없어요. 사람의 눈이 2개라 최대 3소점까지 나옵니다. 근데 가번이나 나번이나 다번은 어떤가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선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의 길이가 어떤가요? 똑같아요. 투상입니다. 다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길이가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요. 선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투상입니다. 근데 가번이나 나번은 좌우가 각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똑같은. 근데 다번은 어떻게 돼요? 각도가 하나밖에 없죠. 이걸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긴 가상의 투상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투상선이 쭉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면이 그려지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사실 여기 있는 선은 여기 있는 선이고 여기 있는 선은 여기 있는 선입니다. 위상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투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얘는 대각선이지만 투상을 하면 직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이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투상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자, 몇 번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게 정투상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정투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투상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오른쪽에서 봤다고 해서 우측면, 왼쪽에서 봤다고 해서 좌측면,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면, 아래서 보면 아래 저자를 써서 저면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보면 등배자를 써서 배면이라고 해요. 총 6군데를 볼 수 있는 거죠. 사물을 바라볼 때 정면, 배면, 평면, 저면, 좌우 이렇게 총 6군데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게 정면, 평면, 우측면을 가장 손쉽게 사용합니다. 이 3개면 어지간한 건 다 표현이 돼요. 실제로 설계할 때 이렇게 3개를 쓰는데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생략해도 돼요. 정면, 측면만 있어도 돼요. 혹은 정면, 평면만 있어도 돼요.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자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위치가 틀렸죠. 위치가 틀리게 그려졌죠.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이 간격은 괜찮아요. 이 간격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선의 위치들이 이게 틀리면 또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크기가 어떤가요? 아예 다르죠. 그럼 다른 물체입니다. 크기가 다르면 다른 물체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투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이 닦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엘립스로 들어가죠. 이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타원이 언제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가래떡 있죠? 가래떡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 보신 적 있나요?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썰면 뭐가 돼요? 떡국떡이 되죠. 그 떡국떡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원일까요? 그럼 뭘까요? 그 떡국떡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원 기둥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그게 타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자, 얘를 45도로 바꾸고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선을 하나 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요거 중심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수직선을 그리다가 45도 사선과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선을 이렇게 바꿔서 그리시면 돼요. 자, 얘도 중심선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서클.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여기 쿼드란트 점이 45도 사선을 만나서 이렇게요. 여기 쿼드란트 점이 45도 사선을 만나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트림해서 지웁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트림. 여기를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그럼 이 위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한번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먼저 이 사선과 중심선이 교차되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끝점은 여기고요. 마지막 여기 끝점은 여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보시죠. 엘립스. 첫 번째 줄의 끝점, 끝점.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필요 없는 선들을 트림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선을 자르면 이렇게 타원이 나오고 여긴 원이 되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자, 나머지 트림.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90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120도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아크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크 명령어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조합이 많은데, 아크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점 3개를 넣어야 호가 하나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아크, 시작점, 세컨 포인트, 그 다음 서드 포인트. 호가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크 그러면 여기 시작점, 그 다음 또는 중심점 물어봅니다. 시작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호의 중심, 호의 끝점입니다. 호의 중심을 누르고,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예를 쓰세요. 시작, 중심, 끝, 방금 그린 거죠. 시작, 중심, 각도, 시작, 중심, 선의 길이, 시작, 끝, 각도,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반지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요렇게요. 여기 스타트, 센터, 엔드라고 돼 있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센터, 스타트, 엔드입니다. 옵션 값이 똑같아요. 첫 번째 들어갈 항목이 여긴 중심, 시작, 끝이고, 여기는 시작, 중심, 끝이고,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중심, 각도죠. 근데 여기 중심, 시작, 중심, 시작, 각도 맞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시작, 중심, 길이, 중심, 시작, 길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아래 3개는 필요 없어요. 위에 3개를 이해하면 아래 3개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시작, 호의 중심, 그 다음 호의 끝점. 그러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시작, 중심, 각도요. 시작점, 중심점 지정하고 제가 각도를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120도. 그러면 똑같이 그려지는 것, 자, 이해되시죠? 시작, 중심, 120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시작점, 중심점, 길이라고 했는데 이 랭슨이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가 이런 거예요. 현의 길이가 있고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이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현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차이가 뭐냐면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일직선 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양 끝점에서 일직선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에요. 원둘레라고 하죠. 원둘레처럼 호도 둘레가 있단 말이죠. 호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얼마인가요? 86.6mm죠. 일직선상의 길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상의 길이. 자, 보시죠.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여기다가 86.6 그리고 엔터. 그럼 끝에 가서 붙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이게 바로 랭슨입니다. 호의 길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현의 길이는 최대가 있습니다. 최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름보단 길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지름보단 길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심점, 시작점. 자, 반지름이 100이었으니까 최대 길이, 아니, 반지름이 50이었으니까 최대 길이는 100mm. 자, 반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시작, 중심.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100mm보다 조금 더 길게요. 100.001이요. 그려질까요? 제가 그랬죠? 최대 길이는 지름이고 그거보다 길 수 없다고. 인벌브드 그리고 에러가 나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일직선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길이는 지름이에요. 지름보다 더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에러가 나야 정상입니다. 자, 100.001mm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자, 여기까지 몇 도인지 120도입니다 라고 각도를 쓰고 엔터. 그러면 중심점은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것도 봅니다. 자,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자, 다른 것도 보자고요. 자, 이번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시작점, 끝점. 자, 반지름이 50.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손을 감싸주면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여기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각도를 30도로 체크한 뒤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심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 가장 안쪽에 반지름 11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끝점에서 원의 가장 끝점에서 여기 끝의 높이가 26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요 폭의 길이가 얼마냐면 6m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mm씩 이렇게 옵셋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렛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렛. 그리고 트림으로 끊으면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그 다음 원이 들어가네요. 반지름 19.5mm. 그 다음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얘는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지름
95mm. 자, 여기서 제가 5mm를 옵셋 할 거고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요. 원래 중심선은 물체보다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셔야 돼요. 3에서 5mm 더 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7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름이 7mm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요. 서클 지름 7mm 이렇게요. 지름 7mm짜리를 6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7mm니까 양쪽으로 3.5mm씩 옵셋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3.5mm씩 옵셋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행히 선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도 잘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이 여기 간격이 5mm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셋 5mm. 자, 이런 모습이네요. 나머지는 다 트림입니다. 여기 트림하고 그 다음에 삭제. 자, 이렇게요. 나머지도 역시 트림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트림하게 되면. 자, 이 안쪽도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씩 지우시면 네, 모양이 되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에 호가 있는데 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가 그려지죠. 여기를 접하고가 아닙니다. 접하는 호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이에요. 여기 끝점을 통과하고 여기 끝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중심점이 여기 어디 존재하는 거죠. 저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원을 그리시면 돼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고 여길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고 그럼 교차되는 지점이 결국은 이렇게 통과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서클 클릭하고 반지름 22 무슨 얘기예요? 이 선들이 이 점에서 전부 다 얼마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2mm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다시 서클 22mm 이 점에서 다 22mm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는 점 바로 이 점하고 이 점인 거죠. 서클 반지름 22mm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는 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옛날에 다 컴퍼스로 그렸습니다. 컴퍼스로 다 그렸어요. 자요. 지우고 여긴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바로 얘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여기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예요. 분명히 여기 시작점, 끝점이 있고 반지름 값이 나와 있죠. 22라고.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 여기다가 반지름 22 그리고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과거에는 컴퍼스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중심점의 위치를 찾고 트림하면 돼요.
이건 옛날 방식인 거예요. CAD는요. 바로 이렇게요. 시작점, 중심점, 22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만 시작점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호가 그려지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22. 다시요. 시작점, 끝점 22.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 이렇게 0도, 90도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조그만 원 보이시죠? 반지름 9mm. 서클, 여기다 반지름 9mm.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9mm. 얘를 왼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22mm. 그러면 요 원의 끝점에서 여기까지 22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mm. 자, 옵셋 2.5mm. 자, 요건 특성 일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 필렛으로 선 정리. 여기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고요. 자, 다시 요 두 번째 원까지 반지름 19mm.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반지름 65. 여기요. 그 다음 11mm 옵셋. 옵셋 11mm. 자, 한 번 더요. 5mm 옵셋 바깥쪽으로. 5mm 옵셋 하는 이유는 중심선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5mm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여기 반지름 10mm가 이렇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원에 접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반지름이 10mm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중심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바로 여기에 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요. 이 원에 접하고 중심선은 여기 있고 그 다음 10mm 떨어져 있는 점 바로 여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클 TTR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고 반지름이 30인 원 이렇게요.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자,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필렛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씩 다 트림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다 트림하세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여기도 서클 반지름 10mm, 여기도 서클 TTR 접하고 30. 자, 트림. 자, 이렇게 지우고 확대하면 여기 짜투리가 남죠?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나머지는 이레이즈. 확대해서 여기 짜투리 남은 거 지워주세요. 다시 한번 트림.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30, 중심선에서 20 떨어져 있는 곳,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40을 그리게 되고요. 이 부분이 반지름 19, 이 부분이 반지름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요. 옵셋 30mm, 옵셋 20mm. 네, 바로 이렇게요.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중심점이고 반지름 40mm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주세요.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9mm, 원, 작은 원 이렇게요. 필렛 반지름 5mm 이렇게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30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30이네요. 옵셋 30, 다시 옵셋 20,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5네요. 여기 클릭하고 필렛 반지름 19. 자,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30이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30이요. 옵셋 30, 다시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19, 필렛 반지름 5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30이었으니까 이렇게 30이네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네, 다 그려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